교과서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7쪽입니다. 첫 번째 줄, 일본은 조선의 내정개혁을 강요. 그 옆에 조선은 이를 거부하고 교정청을 설치하여 자주적인 개혁을 추진. 교정청은 박스를 치도록 할게요. 옆에 일본은 경복궁을 점령하고 김홍집을 앞세워 새 내각을 세웠다. 김홍집에 점을 찍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줄 밑에 김홍집 내각은 군국 기무처를 신설하고 근대적인 개혁을 진행. 이것이 1894년의 가보개혁. 군국 기무처는 박스를 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개혁이 9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 왕권을 약화시키고 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옆에 과거제 폐지 2번. 다시 옆에 재정을 담당하는 관청을 일원화, 이게 3번이고 이것을 탁지하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탁지는 재정이라는 뜻이에요. 국가의 살림살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문은 관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 은본위 화폐 제도를 채택, 이게 4번. 다시 밑에 조세의 급납화, 이게 5번입니다. 또 옆에 도량형의 통일, 이게 6번. 한 줄 밑에 신분제를 법적으로 폐지, 이것이 7번. 다시 옆에 과부의 재혼을 허용, 이게 8번. 재가는 재혼이랑 같은 뜻이에요. 그 옆에 조혼과 연좌제를 금지, 이게 9번입니다. 9가지 중에서 특히 1번, 2번, 3번, 7번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1번은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군국 기무처를 폐지하고 망명 중이던 박용효를 귀국시켜 개혁을 추진. 고종은 홍범 14조를 반포하여 개혁의 기본 방향을 밝혔다. 여기서 홍범 14조에 박스 치고 화살표를 한 다음에 큰 규범 이렇게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과거제 폐지, 그리고 탁자문이라고 하는 재정과 관련된 모든 사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신분제 폐지가 가장 중요했어요. 이제 28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삼국간섭과 의미사변인데, 첫 번째 줄, 일본은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대가로 청해 랴오등 반도를 할양받았다. 이 할양은 영토를 잘라서 떼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옆에 남하 정책을 추진하던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일본의 압력을 가하여 랴오등 반도를 청에게 돌려주게 하였다. 이것이 1895년의 삼국간섭입니다. 이때 러시아에 굴복한 일본이 언젠가는 러시아하고 전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고 9년 뒤에 1894년에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부동항을 얻기 위한 거죠. 다시 한 줄 밑에 일본의 영향력이 약화되자 조선은 러시아의 힘을 빌려 일본을 견제하고자 했어요. 이거를 인하거청의 반대가 되는 인하거일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를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을 견제하는 거죠. 그리고 두 줄 밑에 일본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만회하기 위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
저질렀는데 이게 1895년의 의미사변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의미사변 이후에 다시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걸 의미개혁이라고 말하고 대표적인 게 태양력의 사용과 단발령의 실시가 있습니다. 한 줄 밑에 의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한 양반 유생들은 농민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다시 한 줄 밑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전국이 어수선해진 틈을 타 러시아 공사관으로 처소를 옮겼다. 이것을 아관파천이라고 한다. 했는데 신변 앞에는 일본 세력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 위협을 느꼈냐면 일본 군대 그리고 친일파 신하들. 이렇게 쓰고 아관이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 공사관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파천은 임금이 거처를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의미개혁은 중단. 그 다음 달라 첫 번째 줄 가보개혁과 의미개혁은 일본의 간섭 속에서 추진되어 군사제도의 개혁의 소홀. 추진해서 한번 끊고 앞부분이 1번 그리고 군사제도 부분이 2번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농민이 요구한 토지제도의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3번. 그 옆에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에서 제기되었던 요구를 일부 반영. 이게 4번. 다시 한 줄 밑에 근대적인 제도를 수용하여 조선이 근대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기여. 이게 5번입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궁금증 해결이 있는데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초소를 옮긴 이유는 고종이 자신과 아들이 살해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고종의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